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7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요사이 조선일보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대 추정 코인 보유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줄기찬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출신인데 조선일보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도 쓰고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하는 그런 시시비비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조선일보가 참 잘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는 역사적 특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감이 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당한 액수의 가상화폐, 흔히 말하는 김치코인, 국내 발행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결국 다른 법안과 이렇게 취합이 되고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유예시킨 사실을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해 충돌 방지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입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충돌 방지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잘못한 거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열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순적 행동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한자 용어입니다. 위는 가짜란 뜻입니다. 위조할 때 위조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착한 척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을 보면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착한 척 한다. 이걸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이해충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행위죠. 즉, 자신이 가상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남겼을 때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정부를 말려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것을 몇 년 동안 유예하도록 하면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 행위는 나쁜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폭로되지 않았어요. 그건 묻어두고, 그 사실은 묻어두고 겉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박수를 받는다. 이게 위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2019년에 폭로가 되었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의 위선적 행동이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수많은 강연 글을 통해서 자신이 아주 정의로운 사람으로 행세하고 포장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많았다 하는 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하면 바로 위선 이렇게 됐습니다. 위선 조국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국 집회에 나가보면은 위선 조국 하는 구호가 아주 난무를 했는데, 그 조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자가 한 사람 나온 셈입니다. 조국의 위선과 김남국의 위선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선거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을 폭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조국과 김남국의 위선이 결합돼 가지고 민주당 세력을 정치적으로 소멸시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로서는 그게 아주 즐거운 상상입니다. 결국 위선 때문에 무너진다. 한국 사람들이 잘 속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착한 척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킬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동만 하면은 잘 속는 줄 알았는데, 위선이 폭로되니까 놀랍게도 분노할 줄 알더라. 그것을 2019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아마 문재인 정권은 알았을 겁니다. 알아도 그 버릇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좌익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좌익 이념의 핵심에 있는 계급투쟁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익이 스스로를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좌익이 만약 반성을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바꾼다면 그건 좌익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은 2020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형배가 또 나오네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 발의를 했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 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 백지 신탁 대상 의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안건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이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대 일감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김남국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근사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통합 조정돼 가지고 202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여 해당 법률에 규정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수익 사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에 지금이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주 자랑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했던 김남국 의원은 그 스스로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겁니다.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이듬해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약 60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만든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까지 규제하게 되면 다주택자 의원이 종부세 비율을 낮추는 것 등도 이해충돌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소유 등과 코인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법조인은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공개가 되지만은 김 의원의 경우 코인 보유 여부와 액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법조인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에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김남국의 주장에 대해서 이 법조인은 김남국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무슨 줄여준다는 것을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불특정 다수로 볼 수가 없느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인을 60억이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고 해가지고 뭐 수백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해충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는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이 짜고 이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 같은 그런 의심을 표명을 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일종의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정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놀랍게도 전 재산을 걸고 이거를 무슨 계약서라든지 이걸로 문서화해가지고 한번 겨뤄보자. 일종의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안만 딱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이 왜 불거졌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2002년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해보니까 60억이나 되는 아주 다량 보유죠. 코인 6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걸 한꺼번에 다 인출을 해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이제 옮겼다는 겁니다. 인출해가지고 그걸 현금화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현금화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수상한 거래다. 즉
그 말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실명제를 놓고 이렇게 갑자기 인출하는 걸로 봐서 이게 자금 세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품고 이것은 이상거래다라고 분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출발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가 아니고 한동훈 법무장관 등장 이후가 아니고 그 전에 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결투를 신청합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이 쓴 논문을 놓고 그 논문 저자가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모가 이거 쓰는데 도와준 것 아니냐라고 끈질기게 추궁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난감해가지고 아니 이모가 그런 걸 쓸 리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도 맞다고 막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모가 아니고 저자의 이모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자 논문에 이모라고 적혀 있을 리는 없고 그게 누가 밑에 보좌관이든지 이 사람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시성을 가진 이모가 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이모가 논문을 거들어 줬다. 이모와 이모를 분간하지 못했다. 그 분간하지 못한 걸 가지고 추궁을 하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그 사건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사실 착각이죠. 아니 사실 착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한 사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도 오늘 동영상을 올릴 때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느냐 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니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인데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자라고 했는데 댓글에 아니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니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라고 댓글이 나와서 즉각 그 수정 고지를 했습니다. 이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속는데도 1등인 점이 맞아요.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인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그러나 항상 속는다고 생각하면은 낭패 보는 일이 생긴다. 2019년 조국의 위선이 폭로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고 2023년 5월 김남국의 위선이 폭로되면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폭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